고기가 아니다 보니까 워낙 큰 고기에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해서 전설적인 고기라고. 아, 고기 같습니다. 고기 하시랍니다. 찬게 쫙 차고 가는 게 고기 힘이 느껴요. 전설 속의 고기로만 여겨져 왔던 돛돔. 이 돛돔은 국내 최초의 해양 생물학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어보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산어보는 조선 후기 실학자인 정약전이 유배지에서 쓴 책입니다. 그 책에는 상어를 잡아먹는 2m가 넘는 전설의 고기 돛돔을 추적하는 과정이 마치 한 편의 추리소설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도 돛돔의 실체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가을 제주 모슬포 앞 바다에서 어부들이 돛돔을 잡는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제작진은 대물 낚시인들과 함께 직접 출조에 나섰지만 안타깝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은 돛돔의 출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기심 낚시 천국에서 다시 한번 돛돔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시간 지난해 방송했던 제작진의 첫 번째 돛돔 추적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고도에 있는 소구클도. 이곳은 대표적인 돛돔 포인트입니다. 지난 1982년 이 섬의 누에머리 포인트에서 갯바위 낚시꾼 김준남 씨는 돛돔을 낚았습니다. 이전에도 돛돔이 잡히긴 했지만 갯바위에서 낚시로 잡은 돛돔으론 아직까진 이 기록이 최초이자 마지막입니다. 잡은 돛돔의 길이는 무려 1m 48cm, 무게가 48kg에 달했습니다. 이후 돛돔 역사에 또 하나 획을 긋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99년 1월 부산 기장 앞바다에서 낚시꾼 원성춘 씨와 여영웅 씨가 초대형 돛돔을 한꺼번에 3마리나 낚아올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형 어종인 돛돔을 잡기 위한 채비는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워낙 잡기 힘든 어종이라 어탁으로 기념해 놓은 돛돔도 전국에 몇 점만이 존재해 있을 뿐 실물을 직접 본 꾼들은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전설의 고기로 알려져 있는 돛돔. 돛돔 우리나라 연안에 살고 있는 그 어종 중에서는 초대형 어종입니다. 그래서 대개 크기가 한 1.5m에서 2m 정도까지, 몸무게로 보면 한 250kg까지 자라는 대형 어종입니다. 분류학상으로는 반딧불 게레치과에 속하니까 우리 부산 지방의 아까모찌라는 그 고기하고 사촌입니다. 생김새는 볼락 비슷하게 생겼는데 실은 평소에는 한 100m에서 500m 정도 되는 수심 아주 깊은 곳에 살다가 이 봄철 산란기가 되면은 우리나라 연안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수심이 수십 메다, 한 50m에서 70, 80 되는 그런 연안에 접근을 해서 알을 낳고 다시 깊은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종입니다. 지난해 늦가을 제작진은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에 있는 모슬포 포구 앞바다에서 돛돔이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를 나섰습니다. 모슬포에선 오랫동안 돛돔을 잡아올린 사람으로서 유일한 이경인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돌미너라고 그러는데 돛돔이 난다는 거는 지금 선생님에 의해서만 지금 발견된 거죠? 아 오래됐어요 저기 나건데 여기서 나건데 그런데 그것이 힘드니까 그렇지 고기 잡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또 웬만한 낚시인들은 여기서 돛돔이 난다는 걸 모르거든요. 아이고 옛날부터 여기 난 돌도. 아 그런데도 돛돔인 줄 모르지. 돛돔인 줄은 몰랐겠죠. 그건 돌미너 돌미너, 이러고 돌미너. 그렇게 제주에서는 돛돔을 돌미느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경영 씨는 과거 수산업협동조합에 위탁 판매했던 장부들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었고 제작진은 남아있는 영수증을 통해 그가 다금발이나 상어,
가오리 등과 함께 돌미느라고 불렸던 돛돔을 오랫동안 취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모슬포 앞바다에 돛돔이 나타난다는 소식을 확인한 제작진은 대물낚시 매니아인 김상대 씨, 김윤봉 씨 등과 함께 첫 번째 돛돔 추적을 위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시작을 할 건데 상상도 못한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고기라고 보기 힘든 그런 어종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다양한 어종들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죠. 모슬포 앞바다에서 바라다 보이는 가파도와 마라도, 그 사이에 있는 포인트에선 뱅에돔, 돌돔, 벤자리, 방어, 부시리, 참돔 등이 많이 잡혀 이곳 어민들에겐 생활의 터전이고, 모슬포에선 유일하게 돛돔을 잡았다는 이경익 씨도 이 근처에서 조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곳을 향해 힘차게 출발한 제작진과 대물꾼들은 마침 조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득성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별지를 봐, 별지를. 서서 못 뜬다. 와, 이만해. 가오리 이만해. 가오리 이만해.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득성호에는 간밤에 놓은 주낙으로 낚아올린 대형급 가오리와 금봉장어, 상어 등 그야말로 초대형 어종들로 선상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엄청난 크기의 가오리를 목격한 분들은 모두 돛돔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포인트를 선택한 후 낚시 장비라기보다는 마치 전쟁 무기 같은 돛돔 낚시용 장비들로 꾼들은 본격적으로 낚시를 하기 위한 채비를 마쳤습니다. 미끼 또한 일반 낚시꾼의 대상어가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소방어를 사용했습니다. 내려가면서 원줄에 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꼬리 부분을 끼웠습니다. 거기가 해유를 내주면서 내려가면은 생미끼용 소방어를 바늘에 꿰 후 바다에 던지는 동시에 꾼들은 돛돔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미끼가 살아있어가지고 지금 막 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0m 이상 나왔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는 입질이 오자 릴을 감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돛돔이 입질이라도 온 것인지 릴을 감아 올리는 꾼의 몸짓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결국 꾼들을 향해 올라온 것은 상처를 입은 생미끼용 소방어뿐이었습니다. 무엇인가에 심한 공격을 당한 듯한 소방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비늘이 지금 거의 다 벗겨진 상태고. 이게 지금 뭔가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 밑에 그 지느러미 속에서 이렇게 이빨 자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옆면으로 봤을 때 전체를 이렇게 씹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자국, 자 이렇게 눕혀봐 주십시오. 자 이렇게 씹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늘이 지금 비늘이 싹 이렇게 났다가 지금 상처가 난 자국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도를 이렇게 씹을 수 있는 정도의 입 크기의 고기가 와서 일단은 공격을 했다가 물러난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뭔가 걸린 듯한 상당한 힘에 깜짝 놀란 낚시꾼. 거의 안 시켜도 되겠습니다. 와! 자, 일단 띄워. 하나, 둘, 들어. 놓고. 놓면서. 에이, 찾았다. 낚싯대 하나에 여러 명이 달라붙었지만 바로 원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고기 같습니다. 고기 확실합니다. 찬게 쫙 차고 가는 게 고기 힘이 느껴졌어요. 이번엔 돛돔이 좋아한다는 문어와 소방어 생미끼를 동시에 활용했습니다. 역시 낱낚시이기 때문에 생미끼를 사용하는 낚시인들. 육식성 어종인 돛돔의 식성을 채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곳보다도 특히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마라도 인근의 앞바다. 제작진의 돛돔 추적 역시 센 물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흔들리는 기다림 끝에 다시 한번 대물조사 김상대 씨에게 입질이 왔습니다. 하이 보인다 하이 거. 뭐야 이거? 똑같다. 걸어올리 봐. 야 진짜 봐. 와야 잡아 와야. 상어. 결국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상어였습니다. 비록 공략했던 돛돔은 아니었지만 낚시인들은 흥분된 모습으로 모두가 힘을 합해 상어를 잡아 올렸습니다. 야 김도현. 야. 용 대신 당연하고 이거. 야. 야 놓친다. 손 조심하고 물어. 그동안 돛돔 포인트는 부산 앞바다와 가그도 쪽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제주도에서 돛돔이 잡힌다는 소식은 사실 조금은 의심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수년간 모슬포 앞바다에서 돛돔을 잡아온 이경익 선장을 만나 그가 보관하고 있던 돛돔 판매 영수증을 통해 돛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돛돔 추적팀의 1차 도전은 상어를 잡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지만 제작진은 돛돔을 직접 잡을 때까지 계속 도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3월 제작진에게 모슬포 앞바다에서 덕승호 선장 이경익 씨가 준학으로 돛돔을 잡았다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돛돔을 잡았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취재진은 바로 제주도 모슬포로 향했습니다. 작년 겨울 돛돔 추적에 실패한 제작진은 3개월 만에 접한 소식이었기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흥분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주도에서도 바람이 가장 많다는 모슬포항입니다. 찾아간 날이 마침 조금 물때라 출조에 나섰다 돌아온 배들로 포구는 꽉 차 있었습니다. 돛돔을 만나기 위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덕승호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던 취재진. 드디어 배가 들어오고 취재진은 조금이라도 빨리 보기 위해 바로 갑판 위로 내려갔습니다. 자, 지금 이 물칸 쪽으로 지금 돛돔 있습니까? 아, 이게 돛돔입니까? 이게 돛돔이네요. 돛돔 맞네요. 네, 맞습니다. 아우, 뭐 붕장어하고 대단합니다 지금. 와, 자, 이게 돛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이 그렇게 추적했던 돛돔이 자 이렇게 상어도 있네요. 상어. 아, 전부 이게 대물만 잡는 그런 낚시를 하셨네요. 덕승호 물칸에는 상어, 붕장어를 비롯해 여러 어종이 있었지만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 건 역시 돛돔이었습니다. 이거 좀 재어서 이거 무게하고 좀 달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저께 그 미끼를 놓고 아침에 새벽에 지금 거둔 거죠? 예. 밤 낚시에 물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어디서 한 잡았습니까? 5시 반에 투방해서 아침 예. 한 6시에 건지는 거.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해역입니까? 가파도고 마라도 곁인데 여기서 한 5마일 돼요. 5마일 정도. 중간에, 예. 그러면 물속 깊이는? 수심이 제일 깊은 데는 한 170m 다 하는데 네. 이 돌미 넘는 데는 한 130m, 140m 그 선에. 제주 말로 돌미너. 네. 그러니까 돛돔이죠. 예, 여기 말로는 이제 돌미너라고 예. 그러는데. 예. 기다림 끝의 돛돔 확인이라 그런지 가슴은 뛰었고 물칸을 꽉 채우고 있는 돛돔의 위용은 대단했습니다. 이게 낚시로 가능하겠습니까? 낚시도 가능하는데 네. 이런 여름에 물 막 파도 잔잔하고 걸 적에 물 잘 네. 적에 거기 네. 가서 한 50분 정도 산 미끼께서 낮에는 미끼. 밤에는 우리 죽은 미끼께서 뭐 꼈습니까? 아 이거는 고등어요. 고등어. 고등어 한 자짜리 통째로 깨서. 통째로 끼었어요. 포구 사람들에게도 연중 행사나 다름없는 돛돔 서식은 큰 구경거리입니다. 일단 취재진은 무게를 확인해 보기 위해 물칸에서 돛돔을 꺼냈습니다. 물속을 나온 돛돔의 몸부림은 대단했습니다. 한 사람이 잡아 올리기에는 힘이 딸리는 판이라 돛돔 한 마리에 3사람이나 달라붙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정말 대단합니다. 직접 들어보니 무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현재 덧돔은 지난번에 잡힌 것보다 작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바늘이 30, 과연 무게가 얼마나 나갈지 35, 궁금하지 않을 수 36, 없었습니다. 37, 38, 40에 41kg, 40.5kg 조금 넘습니다. 41kg 정도의 무게. 요 후다 예. 재우고 4kg인가? 예. 40 여기 지금 키로 여기 37kg 되는 거 37kg. 그러면은 여기 지금 몇 킬로입니까? 4kg. 예, 4kg. 그러면은 4kg를 빼면 37kg 정도의 덧돔입니다. 계속 이렇게 매일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이 상황이죠. 조업이 이거 힘드니까 음. 예, 이거 울어서 이거 직장 조업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한 달에 조금이 2번 돌아오잖아요. 15일에 조금 한 때만 번이니까. 나갑니까? 예, 조금 때도 한 이틀밖에 없어. 예. 그런데 조금 때 또 주의보 내리면 못 가고 그렇죠. 미끼 없어도 못 가고. 운이 좋아야 잡힌다지만 그래도 제주도에선 1년에 몇 번씩은 덧돔 소식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기 지금 그 제주말로 돌민어 네, 그리고 돌민. 덧돔이라고 네, 그러죠. 덧돔. 예. 언제 보셨습니까? 보신 적 와, 있으십니까? 1년에 한 번씩 보고 있어요. 저것도 아, 그래요? 저 아닌 게 저것도 저게 저게 아마 중질로 보고 저 대질로는 한 7, 80kg짜리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100kg까지 나와요, 저런 거.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매년 그런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매년 나오는 거죠. 음. 작년에도 봤으니까. 아, 그래요? 제가 뭐 저 중매인인데 뭐 음. 어디 입찰하는 거에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덧돔이 이 지역에 계속 서식해 있다는 것은 저런 식으로 잡혀오는 것으로 확인을 하시는군요. 저 작년에도 봤고 음흠. 올해도 또 보고 뭐 예. 바로 포구 앞에 있는 활어 위판장입니다. 취재진은 일단 덧돔을 살려놓기 위해 위판장에서 제일 큰 수족관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전문 덧돔 낚시꾼들도 실물을 제대로 본 사람들이 별로 없을 정도라는 덧돔. 워낙 잡기 힘들어 오죽하면 실수로나 잡을 수 있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취재진도 이렇게 살아있는 덧돔을 자세히 본다는 것은 들뜨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게 이빨이에요? 잔이빨.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실제 이빨 같이 생긴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아 그러네요. 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대단합니다. 그리고 부리부리한 눈에 커다란 몸체하며 말로만 듣던 덧돔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거기에다 두툼하고 커다란 입술은 엄청난 먹성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게 선장님. 덧돔에 남아있는 힘은 아직도 대단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아래턱은 위턱보다 약간 튀어나와 있고 뺨과 아가미 뚜껑은 잔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두툼하고 커다란 입술, 엄청나게 큰 입에 상어도 잡아먹는다는 덧돔에 관한 전설 같은 이야기도 믿겨졌습니다. 이렇게 대물 낚시꾼들에겐 꿈의 어종이면서도 한 번 낚아 올리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 전설 속의 고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덧돔은 우리나라의 전 연안에 다 분포를 합니다. 그 서남해안,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에 그 분포를 하고 있고, 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전설적인 고기라는 것은 이 고기 자체가 평소에는 워낙 그 수심이 100m 이상의 아주 깊은 곳에 살고 일반 어구로는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부들이 이 고기를 노리고 산란기 때만 잡아왔고, 또 일부 낚시인들 중에서는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장비를 튼튼하게 해서 그 산란기 때만 이제 잡았던 기억들이 있고, 그래서 알려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알려진 고기가 아니다 보니까 워낙 큰 고기에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해서 전설적인 고기라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어릴 때 이 덧돔은 일반 이 반딧불 게리치과의 어류하고 좀 닮았습니다. 그 옆에 흰 줄이 약간 있다는 그 정도인데, 실제 부산, 통영 그리고 동해안에 그 항포유구에 가면은 일반 횟집에서도 이 덧돔의 새끼들이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어미하고 크기도 다르고 약간 무늬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고기인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은 가끔 우리는 이 새끼들은 크기 한 20cm에서 한 25cm 되는 새끼들은 이 남해안이나 동해안 포구에서 한 번씩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고기입니다. 특히 이곳 사람들은 매년에 한두 번씩 커다란 덧돔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덧돔을 보는 것은 볼 때마다 여전히 벅찬 일인가 봅니다. 와, 크다. 수족관에 담은 지 몇 분이 지나자 덧돔의 몸놀림이 많이 여유로워졌습니다. 어려서는 얕은 수역에 살다가 성장하면서 깊은 수심으로 이동해서 그런지 수압에 대한 적응력도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1m는 좋게 넘어 보이는 덩치로 수족관을 휘젓는 모습이 얼핏 보기엔 자발이나 볼락으로 볼 만큼 닮았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혼동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타원형이거나 방추형인 체형과 전체적으로 검은색이 강한 흑갈색을 띠고 있는 성어의 몸색이 비슷한데요. 하지만 등지느러미 가시 길이나 꼬리 지느러미에서 그 차이점은 확연히 찾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물 위로 꺼내 올려 보았습니다. 물속에서 꺼내자마자 돛돔의 등지느러미 촉수가 삼지창처럼 불끈 섰습니다. 너무나 예리해서 손에 닿으면 찔릴 것 같았습니다.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창살 같은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삼지창 같은데요. 이게 등지느러미가. 그 위용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취재진을 위해 돛돔을 들고 한 바퀴 돌아보는 오동석 씨. 너무 힘에 부친 나머지 바로 물속에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돛돔은 수심에 따라 불에를 맞추는 능력이 있어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처음 수심 깊은 바다에서 낚아 올렸을 땐 불에가 빠져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불에가 수족관에 맞춰져 기운을 차린 것입니다. 워낙 귀한 고기인 돛돔은 잡힐 때마다 대부분 기록을 해둘 가치가 있습니다. 34. 1m 34. 네, 메다 34입니다. 50. 그 밑에까지 해가지고 50 맞죠? 예, 50. 요 날개 있는 데까지니까. 꼬리가 길이가 40입니다. 정확하게 40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전이 이 눈을 다 커버하지는 못하네요. 눈동자를. 검은 자만 커버합니다. 검은 자만. 입의 크기 지름이 21입니다. 정확하게 21cm고요. 다음에 세로로 한번 좀 지어보세요. 역시 21입니다. 예, 21이 나오니까 그 손으로 벌린 이 밑을 보면은 융기라고 그래가지고 까칠까칠한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넓고 길게 깔렸습니다. 이게 이빨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융기입니다. 예. 그리고 낚시를 하더라도 지금 낚시 바늘이 이렇게 옆으로 끼어 있는데 이쪽으로는 낚시 바늘이 끼일 곳이 없습니다. 두텁고 전부 다 딱딱해서 낚시 바늘이 끼일 수가 없고 끼인다 하더라도 몸부림을 치면 바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다만 이곳 옆에 입 안쪽 옆쪽은 부드럽습니다. 이쪽에 낚시 바늘이 끼어야만 이 돛돔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낚시 바늘이 이렇게 역시 저희들이 그 말한 이 부분에 정확히 낚시 바늘이 이렇게 끼어져 있습니다. 돛돔에 혀가 있습니다. 이게 촉감은 어떻습니까? 촉감은 굉장히 부드럽네요.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움입니다. 코가 이렇게 구멍이 두 개를 뚫려 가지고 정확하게 콧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콧구멍이고요. 그 다음에 날카롭기로 그 유명한 아가미. 자, 이게 처음 아가미인데, 예, 아가미 이쪽은 지금도 날카롭습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거의 뭐 말 좀 비유를 하자면은 어떤 연장의 비유를 하자면 도끼 같습니다. 도끼날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다 그 면도칼 같이 아주 날카로운 그런 그 아가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쪽 아가미, 즉 숨 쉴 때 그 쉬는 아가미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고요. 37kg에 1m 34cm나 되는 돛돔. 취재진은 돛돔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해부해 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돛돔에 칼을 댔습니다. 맨 먼저 아가미의 칼집을 내고 바로 배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큰 덩치로 삼킨 먹이들은 무엇일까? 내장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는데 워낙 큰 몸집이라 칼놀림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역시 자주 볼 수 없는 구경거리라서 그런지 주변에는 금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게 내장의 전체입니다. 돛돔의 내장의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언론 육안으로 봐도 지금 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산란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상태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알이죠? 이거 알 맞죠? 예.
자, 알을 좀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알을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먹었는지 혹시 볼 수 있으면은 좀 혹시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돛돔의 내장을 갈라보았습니다. 산란을 위해서 나왔다가 결국 저희들한테 포획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없어. 아, 위는 다 소화가 됐네요. 위는 문어 같은 거 먹지 않았나? 아니 이거 고기 뼈다귀. 고기뼈네. 아, 이거 저 고등어 뼈 같습니다. 그 이 미끼를 고등어로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고등어 뼈 같고. 워낙 돛돔이 그 산란을 하기 위해서 얕은 수심으로. 한 120m에서 한 160m 그 사이로 그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게 다 알집입니다. 알. 이게 돛돔 알집입니다. 지금 아마 산란을 하기 위해서 그 깊은 수심에서 한 100여 미터 수심으로 나오다가 결국은 낚시에 잡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됩니다. 이번엔 등 쪽으로 칼집을 내 살코기를 2등분해 보았습니다. 몸집이 큰 짐승들은 옛부터 맛이 없다고들 하지만 이 돛돔은 미식가들이 최고급으로 치는 새치류와 맛이 비슷하고 횟감으로도 환영받는 어종입니다. 하지만 워낙 낚기 힘든 어종이라 횟집에서조차도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고기입니다. 회 종류로서는 어떻습니까? 최고급 어종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예, 이거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참 희귀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상당히 힘든 고기인데 참 오늘 참 운 좋게 참 좋은 거 잡으셨네요. 이런 고기가 그 육질이면은 어떤 맛은 어떻습니까? 이런 고기들은? 예, 담백합니다. 맛이. 담백합니까? 예. 아. 드디어 돛돔 한 마리로 제 덩치만큼 푸짐한 상차림이 준비됐습니다. 치즈진과 돛돔을 추적하던 대물꾼들은 직접 맛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과하네요. 정말 좋습니다. 큰 고기들이 좀 맛을 본 일행은 다들 한마디씩 감탄만을 연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돛돔 작은 바리하고는 또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어떤 맛입니까? 이 육질이 아주 과일 먹는 것처럼 아주 사각사각해요. 표현을 못할 정도. 표현을 못하겠죠. 너무 맛있어. 그리고 구수한 맛이 굉장히 많이 강해요. 그동안 어탁이나 기사나 그리고 말로만 들어왔던 돛돔,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저희들에겐 행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돛돔은 과연 어떤 먹이를 섭취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 돛돔을 해부를 해보았습니다. 돛돔의 윗속에는 거의 소화가 다 된 상태고 고등어로 추정되는 뼈만이 확인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횟집에서도 최고 횟감으로 대우받는 돛돔의 맛은 어떨까? 역시 최고급 어종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었습니다. 이렇게 안과 밖으로 돛돔의 실체를 파헤친 제작진은 다시 한번 돛돔을 낚아 올리겠다는 자존심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후 제작진과 대물 낚시꾼들은 조금 물때에 맞춰 다시 한번 출조를 단행했습니다. 남제주군 대정읍에 있는 한 낚시점. 출조를 나서기 전에 제작진과 대물 조사들은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돛돔 봤잖아요. 근데 이 옆에 살짝 걸렸다고 그게 아와시가. 그래서 첫 번째 공략하고 다른 어종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략에서 완전히 먹기 전에는 캐스팅 해봐야 놓칠 확률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다 먹고 거의 받기 전에 그 타이밍에 머리를 돌려야 되는 거거든. 바늘이 이렇게 꼽힐 만한 아래 위턱에는 없었어. 없어요. 근데 그 아래 턱과 위턱의 그 사이가 그러니까 연골처럼 돼가지고 그게 입술하고 걸리니까 그게 제대로 딱 그 장소밖에 없어. 근데 아니요. 근데 그거는 얘네들은 삼키잖아요. 삼켰다가 예를 들어서 이물질 느끼는 거면 얘네가 뱉고 이제 또 땡기면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걸어지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어떤 결과가 있는 건 아닌데 경험으로 비춰봐서 아무래도 낮보다는 지금 밤에 그리고 우리 경험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어두워질 때나 해 뜰 때 이럴 때 이제 입질이 집중적으로 오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야행성 고기들 지금 대상어 중에서 야행성 고기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물때 시간이 오늘 그 밤 12시 전후라면은 정조가 12시 전후라면은 그 시간에 어떤 입질의 확률 같은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 이게 얼마나 힘든 낚시냐면은 배를 닷을 박아서 고정시켜서 낚는 것도 아니고 배를 계속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집어 넣는다는 게 제대로 집어넣어서 찾아 넣어. 이게 워낙 희귀종이냐 고기가 떼고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고기예요 진짜로. 어려운 입장이지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욕심은 다 생기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때 낚시 나갔다가 어차피 잡지는 못했지만 일단 도톰이 있다는 거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뭐 난물 때는 놓쳤지만 저녁 그 정조 때 나가서 다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저녁이 더 확률은 좋으니까 어쨌든 그래. 한번 해봐야지. 또 저번처럼 상어나 잡을 수 있으면 또 손맛은 볼 수 있으니까. 아무거나 물긴 할 근데 거예요. 또 나는 지금 사실 또 개인적으로 금봉장어 이런 거 잡혀도 참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아니 그 아무나 오늘은 힘은 좋으니까. 내가 판단해도 오늘은 뭐 꼭 그 도톰이 아니더라도 뭐 아무나 물 것 같아요. 주변 어시장으로 제작진 일행은 미끼를 구입하러 나섰습니다. 이번에 구할 미끼는 이경익 선장이 도톰을 잡는 데 썼다는 고등어. 고등 아니에요? 고등어 생겼는데 저 방어 새끼인가 보다. 안 되면 잘랐었지 뭐 문어를. 아니면 고등어 있어요? 그 고등어 좀 보여줘요. 아니 크기가 이거 잘 작은 거. 고등어 너무 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보통 한 30에서 40 고도리. 그 예. 어디 봐봐요. 좀 큰가? 40. 여기 내려놔봐. 40 정도. 이게 너무 아니 크다 이거지 나는. 크다. 큰 거 같이 생각되지 않나요? 좀 커요. 근데 우리 전번에 야드 썼을 적에 그 야드 크기랑 생각한다면 이게 작지 그 야드보다. 그러니까 입에 잘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자루 쟀을 때 예 맞아. 둘레 맞아. 지름이 20cm. 여기다 그러면 조금 키가 작은 건 없어. 조금 작은 거. 예. 조금 작은 걸 한번 봐. 한 절반 정도. 반만 주세요. 반만 좀 주세요. 미끼를 구입한 후 이번엔 낚시 장비를 준비하기 위해 선구점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출조 때 도톰 공략에 실패했던 원인을 점검하며 꼼꼼하게 채비를 챙기는 모습들입니다. 그 중에서는 터졌던 낚싯줄도 떠올랐습니다. 이 줄로 보통 이제 조낙하는 배들은 예. 뭐 이 줄이나 여기보다 조금 가는 거나 이런 거 쓰겠지. 보통 이 줄에다가 목줄 바늘을 연결하는 게 보통 한 760개 정도 연결하거든요. 우리 이 호크도 다 그때 준비를 했었죠. 예, 다 돼 있어요. 아니 개수가 좀 있는지 알아보고 여부를 좀 가져가봐.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채비를 갈 때 아니 배 안에서 이거는 지금 와이어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거기에 바늘하고 와이어까지 같이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뽕돌은 하여튼 예, 문제가 생기면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버림채비로 버림채비 뽕돌로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깊은 수심을 고려한다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봉돌을 대신할 수 있는 추입니다. 드는 것도 장난이 아니네 이게. 한 30kg 된다고 보니까. 어휴. 이게 지금 30kg가 넘죠. 30kg 넘지. 1kg 200 정도 나가는데 지금 한번 재봐요. 정확하게 놓고. 이 1kg 5원짜리거든요. 1kg 200. 1kg 200. 출조를 향한 밤은 점점 깊어가고 미끼며 필요한 장비까지 다 구입해온 제작진과 대물 낚시꾼들. 마지막으로 낚시꾼의 무기인 낚싯대와 낚싯줄을 점검하는 이들의 표정엔 긴장감마저 돌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도톰 낚시는 주로 질기고 튼튼한 60호 원줄이나 40호 합사줄을 장구통릴에 감아서 씁니다. 일행들 모두 지난번과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1시간 반이 되는데 1시간 반. 1시간 약 2시간 가까이 됐지. 그런데 이 국산줄은 한 방에 안 굉장히 나가 생각보다. 이거는 절대 안 나가. 실려도 여엘 철려도 절대 안 나가 이거. 우리 시라스 나갈 때가 20호 쓰는데 이거는 60호니까 뭐 세배니까 안 한 나가. 30kg. 아니 지금 현재 이 줄을 껐는데 우리가 다른 거보다도 지금 그 칼로 끄는 데 잘 안 되니까 닛바로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이 국산 줄이 이 굵은 줄은 굉장히 저게 세다고. 모든 준비를 마친 제작진과 대물조사들 드디어 출발입니다.
또다시 돛돔 추적을 위한 도전에 나선 꾼들. 이들이 먼저 들른 곳은 다름 아닌 이경익 씨 가게였습니다. 돛돔 경험이 많은 이경익 씨에게 같이 출조할 것을 부탁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지금 별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파도 씨 여기는 잔잔한 것 같아도 여기가 파도가 세요. 나가면은 안 바다니까. 그리고 또 물골 부분은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기본적인 파도가 있는데다가 좀 너울이 오늘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저딴 데는 잔잔해도 거기 제일 파도 세. 그렇죠. 골이 깊으니까. 제작진은 이날 낮부터 불기 시작한 바람 때문에 몹시 걱정했습니다. 조금 물때를 맞춰 갔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고 다음 날은 호우주의보까지 떨어진 상태였는데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바다 사정에다가 특히 밤 낚시라서 안전에 대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했습니다. 밤 11시 반 드디어 포인트를 향해 출발하는 돛돔 추적팀. 철수 시간까지 따져보면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차 지금 시도했을 때 그 지금 물 깊이하고 그 장소로 지금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볼을 찾아야 되네. 어두운 바다에서 포인트를 찾아가는 취재진. 보통 배들은 어군 탐지기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지만 이경익 선장은 좀 달랐습니다. 감각만으로 정확하게 포인트를 찾아냈습니다. 30년 경험에서 나오는 이경익 선장의 노하우입니다. 예전에 왔던 자리, 프로타 찍었던 자리하고는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거보다 조금 안에 들어왔어요.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고. 지금 거의 프로타 안 보시고 거의 감으로만 지금 보시는데 뭐 대충 뭘 보십니까? 가람. 가람. 이제 어부들이 예. 가람이라고 해서 이제맛 물체를 두 개 두고 이제 기역자로 미음자로 딱 하면은 딱 맞아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딱. 어떤 각을 보는군요. 네. 이 거동으로 이경익 선장도 돛돔을 잡았기 때문에 제작진과 꾼들은 미끼를 끼우면서부터 이날 조가에 대한 기대에 찼습니다. 원래 가오리, 상어 등 대물이 많은 포인트라 꼭 돛돔이 아니더라도 뭔가 수확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등어 미끼로 첫 번째 도전장을 내놓는 꾼들. 그들이 바다에 던진 줄은 100m가 넘는 수심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넣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고 한 번 채비를 넣었다가 빼는 것만도 다른 대상어보다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결국 1시간 반 동안 낚시를 한다고 하여도 채비를 들이오는 건 고작 몇 번 정도에 불과합니다. 특히 여기가 제주도에서도 유속이 센 곳이라 낚싯줄이 흘러가는 걸 예상해야만 합니다. 지금 수심이 몇 마리 정도 내려갔습니까? 한 95m. 현재 95m 정도? 낚싯줄엔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좀처럼 입질 소식은 오질 않았습니다. 모든 낚시가 그렇듯 돛돔 낚시 또한 기다림이라는 미끼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입질의 순간은 더 흥분되고 그 손맛은 가히 일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드디어 제작진에게 뭔가 낌새가 왔습니다. 낚시줄을 당기는 힘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줄이 안 풀어져 이게? 그 바람에 낚싯대가 강하게 휘어지고 줄까지 안 풀리자 힘이 붙여왔습니다. 배 뺏기겠다 이거. 배 뺏기겠어. 이 줄이 왜 안 풀어져? 아니야, 줄이 안 풀어져.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강한 챔질을 하자 이내 원줄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줄이 나가버렸어. 지난 돛돔 추적 출조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계속 땡기는 건데 아마 여에 걸려가지고 땡길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줄이 나가버렸어. 다시 여기서 채비를 다시 해야 되겠네. 다시 한번 채비를 서두릅니다. 아무래도 점점 파도가 심상치 않아져서 예상했던 시간도 다 채우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냉동 고등어를 미끼로 수심 100m 아래로 낚싯줄을 한없이 흘려봅니다. 이번만은 하면서 고대하던 입질을 기다려보지만
파도만이 더 심해지고 배가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배멀미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바람이 한번 터지며 돌풍이 일어날 수도 있어 이럴 때는 아주 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챔질도 한번 제대로 못 해봤는 상황인데도 벌써 시각은 자정이 넘고 어두운 바다에서 꾼들만이 밤을 지새며 입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낚싯줄을 통해 입질을 느낀 꾼들. 분명히 반응은 왔지만 주변에 파도가 심한 탓에 그만 옆에 들이웠던 다른 낚시줄과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꼬인 줄을 겨우 풀어내 감아 올리는 데는 지치기까지 했습니다. 물살이 자꾸 심해져 배는 포인트를 벗어나고 다른 방향으로만 흘러갔습니다. 파도도 세고 결국 돛돔 추적팀은 이런 날씨에 낚시를 더 이상 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파도가 세서 낚시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너울 파도가 많지? 네. 바람도 안 불고 지금 배 나가니까. 별물 나가니까 너울 파도가 배보다 높아. 철수. 자 그러면은 오늘 출발합시다. 방금 가운데. 저 돛돔의 꿈을 갖고 오늘 또 그 2차 재차 도전을 이렇게 했는데 그 너울 파도가 너무 그 강했기 때문에 사실 철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저도 그랬었습니다. 예. 그런데 뭐 너무 그 파도가 세고 하기 때문에 상황을 뭐 접을 수밖에 없던 상황 같았습니다. 예, 오늘은 좀 기대했는데 날씨 관계가 안 좋아갖고 도저히 뭐 더 할 상황이 안 되니까. 저번에 돌돔을 만져보면서 오늘은 꼭 내 손으로 쥐어보겠다고 각오를 했는데 또 오늘 쥐었으면 다음이 없으니까 미래를 기약하면서요. 2차 도전에도 실패한 돛돔 추적팀. 그러나 지금의 실패에도 아쉬움은 있지만 지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낚시는 정말 희망예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도전을 통해 돛돔을 잡기 위해선 정확한 포인트와 물때 그리고 자연까지 함께 맞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수차례의 경험만이 직접 돛돔을 낚을 수 있는 확률을 점점 높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제작진이 찾아 나설 땐 전설 속의 고기로 여겨졌던 돛돔이 이젠 살아있는 전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